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파스텔을 이용해 그림을 그립니다. 이 학교는 올해부터 돌봄에 더해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12명의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20가지가 넘는 늘봄 수업을 운영하는데 돌봄 대기 수요가 사라지고 참여 학생도 6학년까지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공간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과목별 수업이 이뤄지는 특별실마저 가득 차서 일부 늘봄 수업은 학급 교실에서 이뤄집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해당 교실로 이동하는 역할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일반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본인의 교실에서 아이들이 오면 바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원 인력이 확실하게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 교육청은 학급 교실을 늘봄 교실로 겸용하고 교사들에게 별도의 연구실을 만들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으로 늘봄 교실이 부족한 학교가 대상으로 이르면 이번 학기부터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번 학기 공사를 진행할 교사연구실의 구체적 목표치까지 세워 수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EBS 취재진에게 가수요 조사 결과 10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실수요 조사를 이번 달 중으로 마칠 것이라며 이번 학기 최소 200개의 교사연구실이 나올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도 EBS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교사연구실 구축 예산을 전국교육청에 교부했다며 1학기 중에는 관련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강남, 경기도 신도시 등 과밀학급이 심각한 지역에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과후도 이미 모든 교실에서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지금도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주신다면 참 좋겠는데 직접 와서 보시고 좀 이해되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늘봄 실무사나 초단기 인력 같은 경우엔 1, 2개월 후엔 지원이 끊기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를 촘촘히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빨간색과 초록색 조끼를 입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전담 강사 지도에 따라 장애물을 피해 축구공을 몰아봅니다. 서울 아현초등학교가 이번 학기부터 시작한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 축구교실입니다. 기존 교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교실 등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기간제 교사도 새로 채용했습니다. 선생님들께 업무적으로 크게 안 드리겠다, 전혀 안 드리겠다. 그리고 공간도 선생님들이 쓰시는 일반 교실에는 가지 않는다. 이걸 약속을 드렸고, 교육부는 이번 학기부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도입하면서 이처럼 교원과 분리된 업무 체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전국 늘봄학교 2,7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학교 600여 곳은 대부분 인력과 공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늘봄학교 강사로 교사를 투입하는 학교가 54%에 달했습니다. 또 학교 34%는 늘봄학교 행정 업무에 기존 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채용해 업무 부담을 덜겠다는 게 당초 약속이었지만 빠듯한 일정에 맞추느라 상당수 학교에서 인력 채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도서벽지 소재 학교가 많은 지역일수록 늘봄 운영에 교사가 투입되는 파행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다. 해당 교원들은 수업 후 곧바로 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되면 다음날 수업 준비도 불가능하고 기존 담당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교육과제 운영에 차질을 빚는 점을 지적했다. 교사들은 또 공간 부족으로 일반 교실을 늘봄학교 교실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학생을 가르칠 교실이 없어 기초학력 보완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지났지만 1학년 학생들이 노래로 외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에게 돌봄에 더해 공예와 축구 등 각종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 교실입니다. 서울에선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이번 학기부터 퇴직 교사와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교육과 돌봄 경험을 살려 공예와 독서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겁니다.
발달 단계는 갑자기 7살에서 8살이 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아이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이를 유치원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암만 해도 소통을 하면서 교감을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학교 평생교육지원단 309명을 통해 서울형 늘봄학교를 지원합니다. 시행이 앞당겨지면서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만큼 정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늘봄은 거의 공교육 과정을 2시간 연장하는 의미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원하면 다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최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늘봄학교 운영학교 22%를 조사한 결과 강사 인력 중 교사가 5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하는 등 늘봄학교 인력을 둘러싼 교원단체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과 늘봄 실무사 등 늘봄학교당 평균 1.3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늘봄학교를 도입한 학교에선 돌봄 대기가 눈에 띄게 해소되고 참여 학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초반 효과는 확인된 상황. 다만 돌봄 공백 해소에 더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내려면 학교 현장에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 지원과 소통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1학기에는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됩니다. 전체 초등학교의 44%가 참여해 당초 정부 목표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참여율이 극과 극을 달려 학부모 체감은 지역별로 크게 다를 거로 보입니다. 부산과 전남은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했고 전국에서 가장 초등학교가 많은 경기도 73%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반면 서울은 가장 저조했는데 초등학교 중 6%만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율이 10%에서 20%에 그친 곳은 전북과 울산, 20%에서 30%인 곳은 광주, 인천, 강원, 충남 지역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교사들의 반발이 꼽힙니다. 그동안 교원단체에선 공간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은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방과 후 활동 시간과 돌봄 활동 시간에 일어난 일로도 학교의 교사들을 공격하고 질책했습니다. 방과 후 활동 및 돌봄 활동과는 무관한 교사에게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서초구 교사의 사망 이후로 교사들의 거부감이 더 커졌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입니다. 서울이 서희초 사건 이후에 현장에서 늘봄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하시기에 좀 합의를 끌어내시기 쉽지 않았던 부분 같고요. 희망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라도 더 들어올 수 있게. 오늘 참여학교 명단을 발표하는 경기와 경남을 끝으로 1학기 늘봄학교 명단 발표는 마무리됩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라 앞으로 학교 현장의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